여러분 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우선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은 사무 업무 관련 프로그램인 MS 오피스 안에 포함된 발표용 화면 제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 수업은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최적의 방향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구성된 강의이고, 컴맹을 자처하는 분들도 강의만으로 안전하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구성된 수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ITQ 자격 과정들은 실무 능력 위주로 평가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요. 이 시험을 대비하는 것 자체가 파워포인트의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격증에 관심이 없고 그냥 실무 능력 위주로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도 잠시 뒤에 이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간단히 점검을 해주시게 되면 그냥 이 강의만 공부하면 파워포인트는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험에 대한 소개와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하면 실력이 완성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TQ 파워포인트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프레젠테이션 작업에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그 발표용 화면을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요. 바로 이 파워포인트가 그런 일을 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강의의 이 화면도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겠고요. 실기시험만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컴퓨터 자격증들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ITQ 시험들은 실기시험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격증은 필요 없고 실무 기능 위주로 공부할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ITQ 시리즈의 자격증이 좋은 도움이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실제 시험의 형태를 보시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은 거의 매달 정기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ITQ 시험들은 정기시험과 상설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정기시험은 매달 한 번씩 정도는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버전은 MS 오피스 2010과 2007 둘 중에 한 가지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제 아무래도 2007보다는 2010이 설치가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 강의도 2010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이 된 강의가 되겠고요. 이 2007과 2010 버전은 거의 화면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가정에 2007 버전이 있거나 시험을 2007로 응시를 해야 되는 분들도 이 강의로 그냥 준비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정에는 이 2010 버전 이상의, 즉 2013이나 2016 버전이 설치가 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2013이나 2016 버전들은 차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버전과 조금 다릅니다. 아직은 시험의 기준이 2007, 2010이다 보니까 이 버전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고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험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ITQ 파워포인트 시험은 총 6개의 슬라이드,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하나의 페이지를 슬라이드라고 말하는데요. 총 6개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실제 시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실제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되겠는데요. 맨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렇게 유의사항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 같은 안내사항들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서부터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맨 첫 번째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표지를 만드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에서는 목차 위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목차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3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글자,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표가 만들어지는 표 슬라이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차트 슬라이드, 그 다음 맨 마지막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도형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문제지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문제지에 의해서 제작이 된 정답 파일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 정답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가 잘 나오게 되겠고요.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하이퍼 링크라고 해갖고요. 이거 클릭하게 되면 원하는 장소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맨 마지막 슬라이드는 도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에 의해서 그림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기능들을 쭉 보시면서 이런 정도 내가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발표용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실만 할 겁니다. 이 ITQ 파워포인트라는 자격증 자체가 시험을 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기능들을 잘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배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6개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 1번 슬라이드는 전체 구성하고 표지 디자인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60점, 표지 디자인은 4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는 60점이 되겠고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는 60점, 표 슬라이드는 80점, 차트는 100점, 그 다음에 도형은 100점이 되겠습니다. 총 500점 만점이 되겠고요. 이 ITQ 시험들은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점 이상 맞으면은 A 등급이 되고 300점 이상이 되면 B 등급, 200점 이상이 되면 C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슬라이드마다 딱 몇 점이다 라는 이제 공지가 있지는 않지만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텍스트하고 동영상이 같이 있었는데 텍스트는 내가 잘 만들었는데 동영상은 못 넣었다 라고 하면 60점이 다 감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일부분 20점이나 30점 정도가 감점되고 나머지 30점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또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우선 이 ITQ 자격증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ITQ 한글 자격증, ITQ 파워포인트 자격증, ITQ 엑셀 자격증 외에도 ITQ 액세스, ITQ 인터넷 같은 시험도 있는데요. 이 액세스나 인터넷은 많이 응시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중에 한 과목을 응시하거나 아니면 이 세 개의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합격 시간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ITQ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정도는 이제 한 10시간 정도 학습 시간을 배정해 두시면 실력이 완성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10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시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ITQ 엑셀 같은 경우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배정해 놓고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세스나 인터넷은 저도 직접 강의를 진행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ITQ 액세스는 응시자 자체가 거의 없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인터넷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인터넷 정도는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ITQ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이 세 가지 정도만 취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ITQ 센터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을 다 A 등급으로 합격하게 되면 ITQ 마스터 자격증이라는 별도의 자격증을 다시 발급을 해 줄 수가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ITQ 마스터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자격증 과정을 공부해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지금 컴퓨터 자격증이 전혀 없고 어떤 실무적인 능력과 이 자격증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취직했을 때 업무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을 다 취득하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개의 과정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과정들이거든요. 반면 이제 저희 사이트에는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워드나 커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워드 프로세서는 이제 한글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엑셀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굳이 이 세 개의 자격증을 다 취득하기보다는
ITQ 파워포인트 정도만 취득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ITQ하고 앞서 말씀드린 워드, 커말 자격증하고 비교하면 이제 워드나 커말 자격증이 약간 더 상급의 자격증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한글이나 엑셀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첫 번째로 무작정 강의 들으며 따라하기 2회분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파워포인트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한 시험이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강의 들으면서 무작정 이제 파워포인트의 기능도 익히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향성도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ITQ 파워포인트 시험은 시험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도형의 색깔만 달라지고 혹은 뭐 글자만 달라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은 한 2회분만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기능적인 부분들은 다 마스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고 막히는 부분 위주로만 강의를 통해서 점검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부분,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로 피드백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포인트 시험에 나오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은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분량들만 마치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작을 하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파워포인트 시험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맞는 기준은 어떤 기능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시간 내에 제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앞서 제가 이 ITQ 자격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열거해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간 제한으로 합격이 안 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이 파워포인트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관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보다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제작을 빨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제작하는 방법은 뭘까요? 물론 이제 타자도 빠르긴 해야 되겠지만 앞서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글자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 파워포인트 시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도형이나 기능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그때그때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나시게 되겠는데 시험에서 어떤 도형 넣으세요 라고 나오면은 그 도형을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찾기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어떤 도형은 어디에 있었지 라는 것이 이제 아예 이제 기억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제작해 나가면은 이제 A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기출문제로 5회 분량을 더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파트는 강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더 해봄에 있어서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더 준비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현재 시험 대비에 잘 맞추어진 강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험은 2007 버전, 2010 버전을 이제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버전들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로 수강자의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함께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ITQ 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시험도 다 그러한데요. 앞부분에서 어떤 기능을 설명드렸다고 해서 뒤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금방 이해를 못하고 금방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숙달하지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진도를 나가다 보면 자연히 그런 것들이 숙달이 되면서 암기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이제 이해가 되었다면 다음에 강의를 또 진행하게 될 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스킵해 가면서 진행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자유롭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사이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상태에서 미리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놓고 다른 장소에서 이동 중일 때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았던 강의를 재생하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요금제에서 비용이 이제 많이 들지 않게 되는데요. 물론 그 다운로드된 강의라 하더라도 재생을 할 때에는 약간의 이제 데이터 요금이 포함이 됩니다. 이 학습자가 학습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서버에 잠깐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미리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놓고 재생을 하게 될 때는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셔도 데이터의 요금제에 의한 이제 표시 형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유롭게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근래 학습자들 중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강의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재생을 하고 실습은 옆에 컴퓨터에서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이제 학원에 비해서 인강은 이제 질문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라는 이제 사항인데요.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그런 부분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실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어떤 개별적인 질문이나 개별적인 진도를 나가기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는 언제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자신에게 맞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반복해서 또 보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ITQ 시험 대비의 수업은 자격증 대비는 물론이고요.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러한 분들이 처음에는 저는 자격증은 안 취득하고 그냥 실무 능력 위주로만 할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학습이 많이 되신 후에는 자격증도 한번 취득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변경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설령 시험까지 보지 않더라도 일단 학습 자체는 시험 대비처럼 진행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사례뿐만 아니라 이 자격증 대비를 목표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약간 더 압박감을 가지면서 스스로에게 좋은 촉매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나는 시험은 안 본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학습 진도가 좀 느려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험의 구조 자체가 시험 합격을 할 정도가 되면 실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시험이다 보니까요. 이러한 점만 간단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